콜라가 건강하다니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 천연감미료 등을 조합해 만든 건강한 콜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통적인 탄산음료 맛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설탕 함량과 칼로리로 보수적인 음료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브랜드 올리팝의 이야기인데요. 몬클레어 회장과 펩시콜라 전 CEO 등이 투자하면서 큰 화제가 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잠깐, 제로콜라에도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로콜라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내 설탕 함량과 칼로리를 줄이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이에 반해 올리팝은 인공감미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탄산음료의 맛을 최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성분을 추가해 미국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즉 올리팝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소화 건강에 기여하는 대체 탄산음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리팝은 왜 하필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창업자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혹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인데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가 다르지라도 성공한 브랜드에는 유사한 점이 많죠. 특히 올리팝은 기존에 분석했던 사례들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용 천연 비누 브랜드 닥터스카치를 기억하시나요? 닥터스카치는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던 직장인이 일반적인 비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비누를 만들어 쓰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올리팝 역시 소화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던 창업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인 벤 구진은 평소 소화장애로 인해 건강한 음료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콤부차를 통해 소화장애가 개선되는 경험을 하며 직접 양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발효음료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직접 콤부차 브랜드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콤부차는 차와 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벤이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탄산음료를 결합한 브랜드 오비였습니다. 벤은 발효음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제품의 라인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채널을 운영할수록 느끼는 것은 몰입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딱히 과몰입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넓고 얕게 두루두루 즐기는 편이죠. 만약 저에게 소화장애가 있었다면 장 건강에 좋은 차를 사 먹는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직접 양조까지의 차를 마시는 것은 무언가에 제대로 몰입해본 적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혹시 무언가에 몰입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럽습니다. 멋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저보다 높으시네요. 벤은 그만큼 장 건강 관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이 올리팝에 반영되었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탄산음료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10,000,000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팝은 창업 6년 만에 연매출 $2억 돌파했습니다. 저는 올리팝 성공의 핵심은 브랜드 포지셔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팝 이전부터 건강음료 시장이 있었고 포피와 바이브 오가닉 같이 비슷한 컨셉의 브랜드 역시 존재했었습니다. 제품적인 측면에서 올리팝은 두 브랜드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차이점은 포지션 전략에 있었습니다. 건강음료라는 틈새 시장을 타깃했던 두 브랜드와 달리 올리팝은 더 넓은 시장을 타깃한 것이죠. 올리팝도 초창기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깃하기 위해 스파클링 토닉으로 포지셔닝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스스로를 소다로 리포지셔닝 하였는데요. 그 결과 더 넓은 시장을 타깃할 수 있었고 건강에 집중한 프리미엄 음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즉 올리팝은 건강한 음료 중 맛있는 제품이 아닌 맛있는데 건강까지 한 음료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 것이죠. 올리팝은 유통 채널 역시 전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초기에는 홀푸드와 같이 유기농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채널에 입점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타겟과 얼마트 등 대형마트로 유통 채널을 확장하며 소비자층을 넓혔죠. 솔직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했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싶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신박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올리팝의 독특한 포지셔닝 전략은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벤이 처음 창업했던 오비 역시 올리팝과 동일하게 프로바이오틱스와 탄산음료를 결합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고 정체성 역시 확실하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올리팝은 오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명확한 브랜드 포지셔닝과 전략적인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베스킨라빈스의 이달에만 마케팅을 쿠키에 접목시켜 1년에 1조 원이 팔리는 브랜드가 된 크럼블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봤었는데요. 크럼블과 올리팝의 사례를 보며 차별화라는 것이 대단한 혁신이나 큰 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리팝은 새로운 맛이나 한정판 제품을 분기 또는 시즌별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크럼블의 성공 비결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초창기에는 전통적인 탄산음료를 대체하는 무난한 맛이 대부분이었지만 건강음료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분석해 체리 바닐라와 바나나 크림과 같이 독특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올리팝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단순히 SNS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이메일 설문, 샘플 제공,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신제품 개발 과정, 맛 테스트,
출시 일정 등을 게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죠. 지난 영상에서 크럼벌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50개의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며 신제품 출시 전 피드백을 수집하고 제품을 개선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라는 점을 꼽았었는데요. 올리팝도 특정 지역의 소매점에서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쿠키와 달리 음료수는 양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리팝은 제품 개발 과정 자체를 고객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소식과 소비자의 반응, 제품 개발 스토리 등을 SNS에 공유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역시 강화하는 것이죠. 저는 올리팝의 성공 비결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것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고 그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것이죠. 저도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작과 과정을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할 테니 이르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리팝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콤부차를 통해 소화장애가 개선되는 경험을 하며 기존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료를 기획하게 되었다. 두 번째, 건강한 음료 중 맛있는 제품이 아닌 맛있는 내 건강까지 한 음료로 포지셔닝하며 더 넓은 시장을 타깃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신제품 개발을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며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었다. 오늘은 건강한 탄산음료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음료 시장을 혁신한 브랜드 올리팝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